전형 준비 노하우.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1. 합격을 위한 나만의 전형별 준비 노하우 수시 학생 부종합 전형. 대입 전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수시 학생 부종합 전형을 준비해 왔었기에 이에 대한 노하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희망학과 정하기. 많은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무수히 고민합니다. 꿈이 불분명해 학교를 먼저 고려하는 학생, 꿈이 있거나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 학과를 고려하는 학생. 따라서 1학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책을 많이 읽거나 학과 홍보 영상 등을 보며 자신이 무엇을 배울 때 행복한지, 무엇을 잘해낼 수 있을지 미리 파악하여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를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학생부를 작성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2. 내신 관리와 교내 활동. 내신 관리는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므로 먼저 교내 활동에 관해 다루겠습니다. 교내 활동에는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이 있습니다.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나는 어떤 교과에 지적 호기심이 생겨 학문적 관심을 쏟았고 그 결과로 훌륭한 산출물을 냈다. 이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생각이 더 명확해지거나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으며 한 단계 더 성장했다. 는 것을 학생부에 녹아내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3학년 국어 시간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관련된 지문을 보며 데이터 마이닝의 과정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큐보이드를 이용한 데이터 마이닝 사례를 조사했고 평소에 시청했던 제 유튜브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준비하면서 저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배웠고 이후에 산업경영공학과에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하거나 바라보는 안목을 키울 것이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과정 결과, 그 과정에서 성장한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은 대부분 학우들과 같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 보니 동아리 활동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주로 서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과정과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자신의 역할이 뭐였는지,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 자신의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러한 그룹 활동을 수행한 뒤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고 다음 그룹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등과 관련된 부분을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상과 관련해서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대회는 더더욱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수상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율활동과 진로사항. 학교에서 주최한 활동을 바탕으로 교과에서 드러내기 힘든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내 활동이 자신의 진로와 연결되어 역량을 드러내면 제일 좋긴 하지만 자신의 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억지로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활동에서 자신이 충실히 수행해낸 부분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다방면의 매력을 보여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제가 이룬 내적 성장과 그 이후 봉사활동을 할 때 가지게 될 마음의 변화에 대해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봉사활동은 자신의 꾸준함을 드러내기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한 군데에서 한 달에 한 번씩과 같은 루틴을 짜서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독서활동. 책의 건수보다는 어떤 책을 읽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의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집중도 있게 읽고 풀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내신 성적 관리 팁. 1. 모든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진행하는 수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들어야 하고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학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야간 자율학습을 꼭 활용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스스로 제대로 공부를 한 시기는 많았지만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가장 확실히 공부가 되었습니다.
내신 대비 기간에는 내신 공부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내신 대비 기간이 아닐 때는 모의고사를 풀며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3. 자투리 시간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점심, 저녁 먹고 남은 여분의 시간이나 쉬는 시간, 아침 1교시, 시작 전의 시간 등이 있습니다. 수험 생활에서는 1분 1초의 시간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 어디가 활용. 어디가라는 사이트에서는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하여 자신의 목표 대학과 자신의 위치 사이의 간극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성적표는 주로 학기 말에 나오므로 자신의 위치를 지속해서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학기 말에만 자신의 수준을 확인하는 것은 부족하고 나를 자극하기에도 아직 모자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이 있을 때마다 성적을 계속 입력하였고 성적 데이터가 쌓이면 쌓여갈수록 다양한 방면으로 많은 정보를 어디가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중간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지닌 과목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디가 사이트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학업 고민도 상담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4. 수능 공부 노하우. 들어가기에 앞서 수능 준비에는 EBS 연계 교재가 필수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또한 수능 시간표를 체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라면 1, 2교시에 주로 국어 문제를, 3, 4교시에는 주로 수학 문제를, 5, 6교시에는 영어 문제를, 7, 8교시에는 탐구 문제를 보는 학습 시간표를 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어. 기출문제를 많이 풀면서 시간을 단축해 나가는 것이 수능 국어 1등급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틀린 기출이나 해당 연도의 6, 9월 기출은 최소 3번은 분석해보시고 이외의 기출은 기본 이해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평가원 기출은 수능과 연관성이 높으므로 더 꼼꼼히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오는 지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석해줘요. 문학에 나오는 지문들은 외우다시피 반복하시고 독서 지문에 나온 내용들은 대체적인 윤곽만이라도 머릿속에 저장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수학. 수능 수학을 풀 때는 문제를 보면 어떤 개념을 적용해서 어떤 길로 풀어야 할지 빨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 개념, 유형별 풀이를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보고 어떤 개념을 적용할 것인가를 단숨에 생각해내야 하므로 우선 개념을 완벽히 잡아 놓으세요. 또한 수학은 틀린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어서 그 문제를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틀린 문제들과 틀릴 문제들 사이에는 명확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틀린 문제들을 기반으로 하여 틀릴 문제들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학은 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최소 3시간씩은 공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수능 영어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만 하셔도 됩니다. 물론 한 번 풀고 마는 수준이 아니라 지문의 내용이 기억날 정도로 하셔야 한다는 건 잊지 마시길. 왜냐하면 눈에 익숙한 지문이 보이는 순간 그 문제는 점수를 공짜로 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점짜리 유형은 거의 다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빈칸 추론 순서 맞추기, 문장 집어넣을 곳 맞추기 등이 핵심이므로 일반 지문을 가져와 주요한 문장을 화이트로 지워서 직접 문제를 만들고 또 이를 맞춰보면서 출제자의 심리와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탐구. 탐구는 수험생의 스타일에 따라 갈리므로 각자의 방식,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과 개념 다지기, 마지막으로 킬러 유형을 정복하는 느낌으로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